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주 증시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흔들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한 주 흐름 자체는 그래도 잘 버텨줬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 화, 수까지는 뭐 큰 변동은 거의 없었고 어제장이 조금 떨어지긴 했죠. 자, 그렇지만 오늘장 초반 되자마자 다시 곧바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1시가 지난 현재는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인 1 로봇 시대를 준비 중이라는 이슈에 로봇주들 오늘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OTT 관련한 콘텐츠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이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좀 개별적인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이상형 월드컵 통해서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도 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명일 전문가님 그리고 알파프로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우리 증시를 지탱시켜주는 윗선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반도체에서 오늘도 역시 SK하이닉스 이틀 연속 출전인데요. 그럴만도 한 게 이 주가 흐름이 정말 다이나믹하거든요. 어제만 해도 미국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으로 장초반 무려 10%가 빠졌다가 숨을 좀 돌리면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은 결국 하락 이전 수준까지 터치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한국 자동차의 대부죠. 현대차, 미국 IRA 법안에서 소외된다 해서 우려감이 컸다가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우려감을 털어냈습니다. 차도 잘 팔고 걱정할 것들도 털어내고 가는데 이제 주가만 오르면 되겠죠? 자, 1라운드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대결 시선 고정입니다. 네, 2라운드 서로 다른 모멘텀으로 주가 오르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정유 관련주로 S-오일, 그리고 철도 관련주자 네옴시티 수혜주로 더 부각받는 현대로템의 대결인데요. S-오일 9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화학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주가 오르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네옴시티의 철도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후에 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으로 주가는 3거래일째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자, 먼저 SPG 이 종목은요, 감속기 관련해서 자주 거론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당장 실적은 잘 나오지 못했지만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면서 목표가를 더 높여 잡는 증권사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가 여전히 좀 높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는요, 여기도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내년도에는 수주도 많이 받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SPG와 유일로보틱스의 대결이 어찌 될지 띠리띠리 이따 뵙겠습니다. 네, 4라운드 건설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DLENC 주택사업이 주요 매출처로 아크로와 이편한 세상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죠. 지난 3월 무상증자 이후 주가 미끄럼틀처럼 내려왔는데 오늘 1조 6,700억 원 규모의 미국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편 대우건설은 사우디 건설사죠. 알파나르와 석유, 가스 그리고 석유화학 프로젝트 MOU를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 대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 시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CPI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그래서 이 물가 피크는 찍었다라고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요, 아직도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바로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 자체가 보면은 지금 실업자 실업보험 청구가 네. 예상보다 낮다. 그러면 실업자가 좀 적다는 얘기고 이 고용이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두려움이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여전히 좀 반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의 공포가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김영일 전문가님, 우리 증시는 그래도 견조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은 기회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의 한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대형주 쪽에서 이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좀 순환이 잘 일어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고용 지표보다는 이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을 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CPI, PPI가 조금 낮게 나오기는 했는데 고작 한 달 가지고 섣부르게 이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죠.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높게 나왔었는데요. 네, 계속 높게 나오다가 이제 한 달 이제 낮게 나왔는데 너무 안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워낙에 또 전 연말 이제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는 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연준이 욕을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계는 안정됐다라고 또 섣부르게 발언을 해버리면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은 지금 현재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완전히 한 4.8% 정도로 금리가 좀 목표치가 낮아졌었는데, 네.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또 5% 이상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여태까지 이 시장의 어떤 하락을 유도했었던 거는 CPI 지수였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엔 또 CPI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살마니 형이 또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살마니 형에 대한 어떤 기대감 떠나갔고,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 자체가 앞으로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 떠오를 종목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오늘 장세만 해도 이제 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로봇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카카오 최근에 이제 이 화제가 나면서 이제 먹통 금지법이라든지 관련주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 성장주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뭐 로봇이나 혹은 네. 이제 1월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드디어. 네, 메타버스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도 1월에 또 학회 많으니까 바이오 그렇습니다. 쪽도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섹터들은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이제 이어져 갈 거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떠오를 수 있는 섹터들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를 집중해 보자라는 말로 귀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이런 쪽도 분명히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오늘장에서만 봐도 로봇주들 그렇죠.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바이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살짝 돌려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정태근 팀장님, 새로 떠오르는 네. 섹터들 그리고 또 성장주에 주목해보라는 김영일 전문가의 말씀 동의하시나요? 네, 100% 동의합니다. 100% 100%? 동의하시죠? 와. 완전 동의해요. 예. 아무래도 중고보단 신상이 낫잖아요. 늘 그렇죠, 우리는. 네. 구축 들어가실래요? 신축 들어가실래요? 신축이요. 신축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예.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신상을 계속 봐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를지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만 채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롭게 떠오를 것도 채굴을 네. 하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서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강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화요일 날 그 얘기 드렸죠. 파월과 아이들. 파월과 아이들. 맞아요. 파월과 아이들.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4월의 말 결국 중요하다. 최종 결정권자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할지 아직 아무 결정도 안 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괜찮지만 결국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네. 결국 12월 달 FOMC거든요. 아마 12월 달 FOMC 전까지는 시장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참 이렇게 갈 때 같은 게 항상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11월 중순 넘어올 때까지는 긴축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와서 또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러다 보면 또 12월 달 넘어가면 또 신경 안 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갈 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신상을 기다리자. 네. 좀 봐봐야 할 만한 좀 구체적인 섹터들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하고 이제 수소? 역시 네, 신재생 역시. 친환경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간 선거 결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예. 아마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결과는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큰 영향을 미치지도 그렇더라고요.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계속 쭉 간다. 예. 뭐 예산 정도는 깎을 수가 있겠지만은 법을 바꾸지 못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계속 미국 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테마 내에서 네. 이제 원전 갖고 태양광, 풍력이니까 다음 타자는 수소. 아, 수소다. 네. 그리고 수소 내에서도 이제 연료전지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BMW하고 폭스바겐이 또 수소차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웃긴 건 폭스바겐이 7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수소차 절대 안 만든다 그랬어요. 어. 근데 그렇게 말했던 CEO가 잘렸어요. 예. 그래요? 참 알 수 없는. 잘리고 이제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연기관차 같은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점유율 상대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판이 더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모빌리티, 수소 모빌리티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찝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그 특정 섹터 말고 네. 그냥 우리 시장 자체 지금 정도면은 투자할 만한 적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정을 활용을 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산타랠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12월 달까지 안 좋다가 예, 예. 네. 산타랠리라든지 1월 달에 신년 효과라든지 요런 거라면 기대하고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네. 벌써 설레발 쳤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쳤기 때문에 아마 산타랠리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급격한 같아요. 상승 같은 건 없을 네. 테고. 그래서 한 템포 쉬어주고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너무, 이제 갈 거야, 이제 갈 거야,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또 공격에 처할 수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분의 시장에 대한 관점을 잠깐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바로 가보죠.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8강의 1라운드 대결. 아주 뭐 큼직큼직한 종목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대변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대결입니다. 둘 다 참 많이 내려왔고 이제 슬슬 가야 될 텐데 좀처럼 시원하게 가지는 못하네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대결 골라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현대차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네.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할 때 현대차를 굉장히 조금 선호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동차 얘기 쪽 많이 항상 했어요. 자동차 쪽 이제 많이 해주셨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그때그때 잘 살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네. SK 하이닉스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 현대차 같은 종목들 조금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저는 이 현대차를 보면서 그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뭐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까지요? 제가 이게 그 8월달, 9월달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네네. 안 좋았는데 그때 당시 일단 종목을 얘기 안 했네요. 네. 예, 일단 골라주시죠. 모욕감을 준 현대차가 아니라 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듣고 싶은데 잠깐만 한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 현대차가 모욕까지. 알겠습니다. 자, 김혁일 전문가님. 일단 SK 하이닉스로 약간 변심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가면 갈수록 네. 이 애드립이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한 두 개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네네. 원하이트 많이 보세요. 1박 2일 뭐 이제 예.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력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네. 네. 종목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한창 이제 현대차를 좀 많이 몰고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보류 의견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집중을 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IRA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차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유해 법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서 2025년에 조지아 공장이 좀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이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유예안이 또 3년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또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28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무언가 좋은 어떤 기대감이 또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IR에 대한 기대감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됐군요. 이제 네.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하원에서도 이 유해 법안이 또 발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추가적인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약하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네.
어제 저희가 그냥 이제 했었던 얘기를 한 거다. 그런데 네. 시장이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수급도 좀 많이 놀랐었는데 네. 오늘도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이틀 연속으로 매우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장 초반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 게 맞아요. 어제 장 초반에 10% 무너졌다가 그쵸. 이게 네. 무슨 일이야 했다가 지금 오늘 장 중에는 그 떨어지기 직전까지 다 회복했어요. 그 초가집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뼈대는 굉장히 좀 튼튼하더라 역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의 뼈대가 생각보다 더욱더 탄탄하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이 감산에 대한 어떤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 감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반도체 업황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가격에 대한 정상화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럼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이 바닥에 대한 심리 상당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일전에 어떤 상승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이 바닥 심리로 인해서 상당히 또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게 네. SK하이닉스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때문에 네. 여태까지는 자동차 쪽을 좀 많이 밀었지만 이번에는 좀 바닥 심리가 살아오르는 하이닉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뭐 때문에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신 거죠? 현대차? 현대차를 네. 아까 얘기하다가 좀 말하는데 8월달, 9월달 되게 잘 버텼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현대차가 24만 원이 가야 정상인데 정말 시장이 안 버텨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이거였죠. 근데 이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잖아요. 세타투 GDI 엔진. 네. 이 엔진이 리콜이 언젠데 아직까지 리콜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건 진짜 언제적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2004년부터 세타투 엔진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GDI 엔진 리콜 비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전기차 100%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계속 없거든요. 발목을 잡을 네. 것이다. 네,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깎였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10조 원이 넘을 거라 예상을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현대차가 한창 잘 나갈 때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전 상세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연간 영업이 8조 8천억 피크를 찍고 영업이익이. 그때 당시에 한 25만 정도 거기가 예.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그때 당시에 25만 원일 때 영업이익이 8조 8천억이라면은 지금 10조 원이 넘게 된다라면 네. 적어도 25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네, 봐도요. 그렇죠. 그런데 3분기 때 리콜 비용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꺾이게 되고 10조 아래쪽이거든요. 네. 그냥 물가 상승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9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때보다 그래도 높은데요. 그때보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계도 그렇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필 왜 지금 와서 이걸 터뜨리느냐. 하필.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게 한 번씩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게 네. 있으면 다 털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찔끔찔끔. 그렇죠. 네. 실적이 좋을 때 한번 털어냈다가 실적이 아예 안 좋을 때 주가가 안 좋으니까 또 털어냈다가 예전에 언제죠? 2018년인가 2019년도에 네. 그때 리콜병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실적이 너무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어차피 안 좋으니까 한번 털어냈다가 맞아. 최악일 때는 네. 그러고 나와도 그냥 잔잔해요. 그죠. 이번에 또 실적이 좋은데 실적 좋은 거 핑계 삼아 이것도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거 왜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실망감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환경 쪽 같은 경우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전체 대비 매출 비중이 작아요. 네. 10%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된 캐시카우고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아직도 조금은 그 제대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 다 SK 하이닉스로 가셨고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땠을까요? 과연? 오. 야, 현대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모욕감을 아직 안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네. 현대차. 좀 약간 좀 의외인 게 현대차가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뒤통수가 뜨끈뜨끈. 예, 그러게요. 오늘 여기서 모욕감을 느끼시네요. 자, 71% 현대차가 득표를 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렇게 쏠렸지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SK 하이닉스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4강 진출 종목은 SK 하이닉스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선택해주신 현대차 관해서는 가격 전략 정태균 팀장님 얼마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화면 차트 보고 계시는데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박스, 좋게 봐도 박스 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만 원 정도? 아마 19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아마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라기보다는 예. 가격 분기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라기보다는 좀 기준점을 19만 원으로 두고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빈쌀만 사우디 왕세자 반환 이후 튀어오른 종목들이죠. S-오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투자는 무려 9조 원대 이 샤인 프로젝트 투자 소식으로 어제부터 좀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 로템 이쪽도 빈살만이 추진하는 네옴시티 아시죠? 여기 철도 MOU를 맺었다고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S-오일과 현대 로템 바짝 치고 올라오는 이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 S-오일이 지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쌀만이 형이 떠나갔지만 그의 향기는 남아있다. 네. 저는 현대로템 가도록 향기가 하겠습니다. 남아있군요. 저도 그 향기를 잔뜩 네. 맡고 싶습니다. 자, 현대 로템 골라주셨고요. 네, 경태근 팀장님 선택은요? 나시나요, 동생? 저도 낯선 여자의 향기가 나요. 그녀는 대체 누굴까요? 저도 현대로템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의견 잘 일치가 되고 있네요. 자, 현대로템 둘 다 골라주셨고,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로템을 봐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워낙에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좀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뭐 MOU를 맺었다 철도 관련해서 네.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워낙에 이제 기본에 이 철도 관련해서 수주권들이 또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의 수주를 훨씬 뛰어넘은 이제 수주액을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에 기본적인 캐시카우도 탄탄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방산 쪽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로템이. 올해는 방산으로 정말 활약 많이 했죠, 현대로템. 그렇죠. 그러면서 뭐 K2 전차 계속적으로 수출량은 늘려나가고 있고 네.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새로운 캐시카우로 굉장히 또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워낙에 기본적인 체력이 탄탄한 상태에서 이제 네옴시티라는 새로운 또 기대감이 나타난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새로운 모멘텀 자체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살마니 형이 떠나가기는 했지만 네. 저는 과연 이 살마니 형이 떠나갔다라고 해서 그 존재감이 지워질 수가 있을 것이냐. 네옴시티 뭐 수주 이런 계속 하는 기대가 거니까요. 다 떠난 건 네. 아니잖아요. 다 떠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저는 이 수주권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사우디 진출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현대로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제 뭐 알루코도 있었죠. 지금 네, 현재 맞아요. 철도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그대로 저는 다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아직까지 이 쌀만 형의 향기는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 물론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제가 구조 이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워낙에 또 요새 뭐 600조니 뭐니 워낙에 이제 큰 규모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원래 조단위 하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또 경유차를 타는데 네. 경유 정제 마진이 또 마침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저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도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석유화학 업종이 이렇게 실적 개선이 된다라고 해서 과연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태까지 우리가 이 이상형 월드컵에서 다뤘었던 종목도 뭐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지만 네. 기본적인 석유화학 업종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S-오일이 과연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네.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좀 수급적인 측면도 봤을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반면에 이제 현대로템은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철도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그의 향기는 남아있다. 모멘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의 향기는 돈 냄새 아닐까요? 저도 많이 그러니까요. 맡고 싶어요. S-오일이 대주주가 아람코잖아요. 이번에 배당이나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시원하게. 배당. 시원하게 네. 배당이 했으면 우리나라 좋겠네요. 배당 너무 짜요. 그러니까요. 너무 짜요. 그래서 S-오일이 좀 배당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현대로템은 일단 우리 그 김일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물어보셨으니까 예. 전 S-오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S-오일이 어쨌든 구조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종합 석유화학업체로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최근까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기업들이 주가의 발목이 잡혔던 것들이 네. 결국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S-오일이 치킨 게임을 할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본업인 이제 정제마진 같은 경우도 유가가 어쨌든 이제는 100불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원래 우리 경제타니까 아실 건데 2020년도에 마이너스 유가 때 제가 마시죠. 자꾸 이야기하시죠. 한 5번 먹으려도 막.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네.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이너스 중요합니다. 유가 때. 그때 유가 때 제가 기름을 되게 싸게 했던 때가 그때 990원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마지막에 990원인데. 990원. 네, 그때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예. 힘을 합쳐가지고 치킨 게임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가 가가지고 미국 셰일 기업들을 거의 그냥 아작을 내고 난 다음에. 그때 셰일, 예. 아작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서 기름값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온 기름값이 80불에서 100불이거든요. 네. 100불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라 보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사우디라든지 그리고 뭐 러시아가 증산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유가는 80불 전에서 계속 간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80불 전으로 갈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정제 마진인데 정제 마진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음흠. 그러면은 어쨌든 뭐 투자를 받는다라는 건 좋지만 앞으로의 어떤 시간을 봤을 때 현대로템이 더 탄력 있겠느냐, S-오일이 더 탄력 있겠냐 보게 되면은 S-오일이 조금은 가시밭길처럼 느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로템 쪽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과 S-오일 각각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께서는 현대로템으로 가주셨고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은 네,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으로 가주셨습니다. 69% 가져갔고요. S-오일은 여기서 아쉽게 떨어지고 현대로템을 4강으로 올려봅니다. 네, 그러면 S-오일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S-오일은 바닥은 좀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때문에 다음 매물가이자 마디가인 10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 그래도 다행인 건 좀 바닥을 확인했다는 말씀 좀 주셨네요.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신 거죠. 네. S-오일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로봇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은요, 로봇 대전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SPG와 유일 로보틱스 두 종목인데, 사실 최근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 로봇주들끼리 붙었습니다. 로봇주의 훈풍 다시 한번 강하게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SPG와 유일 로보틱스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시죠. 네, 정태근 팀장님,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할까인데 일단은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 아, 유일 선택은? 로보틱스로. 차트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로 일단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이 나왔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이거는 이제 감속기냐 산업용 로봇이냐의 싸움인 네. 것 같은데. 제가 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패스. 네. 뭐 이제 제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스해 주셨네요. 근데 저는 SPG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속기로. 자, 이번에 역시 로봇주들 이 가운데서 선택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의견이 조금 갈리긴 했습니다. 자, 그럼 정태기 팀장님, 유일 로보틱스 차트 좀 봐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 점일까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원래 로봇주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는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렇죠. 제 마음의 연인은 따로 있어요. 따로 두산 있어가지고. 로보틱스 워낙에 강자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SPG 유일 로보틱스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네. 예. 일단은 우리 또 삼성 형님 따라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 로보틱스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차트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차트 한번 SPG 띄워주시죠. 같은 경우 차트를 좀 길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좌측편이 지금 SPG. 보시면 SPG예요. 네. 차트 넓히게 되면 쭉 올라왔습니다. 지금 쭉 그 상승이죠. 그렇습니다. 상승인데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차트를 보자고 그러냐면 이게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왼쪽 편에 SPG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되는 거죠. 저기 지금 입장에서는. 18,000원 네. 전에 나왔던 곡이 걸쳐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고소공포증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슬슬 다리 떨릴 네. 시즌입니다, 지금.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아예 못 갈 것 같으면은 네. 아싸리 그냥 크게 떨어졌다가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게 먹는 폭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PG 같은 경우에도 물론 탄력 받아서 더 가면 좋겠지만은 네. 지금 로봇주가 살짝 공백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예 지금 가격을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후에 쏠 준비하고 있는 친구를 그죠.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SPG 같은 가격이 차라리 더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SPG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밑에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가격적인 측면 순수하게 차트만 봤을 네.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주도 선택이 쉽지 않았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또 SPG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시장의 특성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오늘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배경이 이제 뭐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뭐 가정에 로봇 하나씩은 놓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로봇 쪽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SPG나 유일 로보틱스나 같은 관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G는 워낙에 이제 감속기가 이 로봇 쪽에서는 또 이 비중이 높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가 비중도 높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또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 매출처도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충분히 성장성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뭐 SPC 삼립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공장 사고도 있었고, 사고 자꾸 나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봇 이제, 해야죠. 이제 자동화 로봇에 대한 어떤 수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IRA 수혜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화 로봇이 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때문에 이 두 종목 모두 다 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감속기 쪽, SPG 쪽을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유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매출처를 다변화해 놓은 상태예요. 네. 이제 약 한 1,600개 기업을 이제 다변화를 해 놓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기업에서 꾸준하게 또 캐시카우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로보틱스 충분히 어떤 성장성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SPG 같은 경우는 이 감속기라는 것 자체가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각 예. 증권사에서. 그만큼 이제 로봇의 필수적인 부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또 비중도 높게 차지하면서 경쟁력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건 SPG 쪽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도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SPG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작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한번 시도는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SPG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다 참 어렵게 골라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SPG로 많이 갔군요. 역시 그동안 좀 강했었던 종목이 인기가 확실히 있긴 하네요. 자, SPG 80% 가까이 득표를 했고요. SPG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로봇의 관절이죠. 감속기 관련된 SPG가 올라가게 됐고요. 유일 로보틱스 관에서는 정태균 팀장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유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전고점 부분까지 볼게요. 한 32,500원? 네, 그 정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전고점 근처까지 32,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네 번째 라운드죠. 건설주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로 갑니다. 그동안 주가는 굉장히 약했던 건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는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등 건설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DLENC와 대우건설의 대결인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일단은 대우건설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먼저 선택이 나왔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저도 대우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선택해 답변을 주셨어요. 해주시는 거 보자마자 바로바로 끄덕 해주셨습니다. 자, 대우건설 두 분 다 쉽게 좀 선택해 주신 거 아닌가, 이번 라운드는. 정태기 부장님이 대우건설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브랜드는 이편한 세상이 마음에 들지만 일단은 그래도 네. 주가는 또 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우건설 선택을 했는데 네. 일단 대우건설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네옴시티하고 그다음에 원전시공 네. 그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변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네. 근데 해외 쪽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따오느냐 그렇죠. 그게 수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해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 손을 바짝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삼성물산 뒷공문이 잘 따라가가지고 지금 수주를 다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지금 그런 거 주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뭐 전통적인 원전 관리 중 뭐 한전기술이란지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시공은 건설사가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건설사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공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렇게 빅3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중동에서 이제 적자 나면서 그쪽에 사업을 이제 거의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뛰어들려면은 빅3가 잘 안 끼워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택 사업 비중이 또 70%인데 최근에 원가 업황이 비율이 좀 안 좋잖아요. 원가 비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부동산 경기 하강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브랜드는 이 편한 세상이 마음에 들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지오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브랜드로 대변되는 건설사들. 네,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 이유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김행일 전문가님도 대우건설 골라주셨는데 역시 DLENC는 조금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좀 모멘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네. 것과 이제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제 네. 의견도. 일단은 DLENC의 문제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 이 건설업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말씀 주셨던 매출 다변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권들입니다. 때문에 이 해외 수주를 상대적으로 좀 잘 따오는 기업들이 그나마 또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매출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업황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 뜻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앞으로의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업황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우려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제 1.7조 규모의 이제 뭐 시공권을 이제 따내왔다라고 하지만 이제서야 조금 이러한 부분들 해외 수주권들이 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잘 해오고 있는 상태죠.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이 DLENC보다는 주택 비중이 좀 적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수주권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비주택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또 다양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건설업들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일전에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뭐 화학주들처럼 네. 굉장히 이제 이 성장 동력을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잘 찾는 그러한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대우건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의견 일치 두 분이 됐습니다. 대우건설로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이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오늘 이렇게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긴 하네요. 자, DLENC가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근소한 차이죠. DLENC가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가져가게 됐네요. 59% 득표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근소하게 DLENC가 우위였지만 그런데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대우건설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대우건설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DLENC 관해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요즘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저게 무슨 권리락이 그러니까 수정 주가거든요. 근데 수정 주가를 빼게 되면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바닥이라서 한 42,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DLENC 현재 39,850원 구간이네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께서 42,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반도체 관련주 대 네옴시티 대장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사계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보시죠. SK하이닉스 반도체 거북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째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 로템, 올해는 뭐 방산으로 부각이 됐고 지금 최근에는 또 네옴시티로 부각이 되고 있는 현대 로템입니다. 자, SK하이닉스와 현대 로템의 대결,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행일 전문가님, 선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마 이 두 종목이 결승에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 현대차가 나왔죠? 현대 로템인데? 네. 현대차가 또 부활했나요? 그래도 뭐 근데 친구 아까 전에 형이니까. 죄송해요. 네. 아까 전에 현대차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 현대차가 올라간 걸로 기억해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현대차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죠. 네, 현대차는 아, 저희 모욕감을 줬잖아요. 아, 우리가 스택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팀장님. 모욕감을 줬어. 저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시면 어떡하지? 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을? 어디까지 얘기했죠? SK 하이닉스와 현대 로템의 대결입니다. 하이닉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이닉스로. 네. 아니죠. 현대로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혼란의 4강의 1라운드군요. 자, 수습을 잠깐 해볼게요. 네. SK 하이닉스와 현대 로템의 대결로 4강의 1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은 현대 로템. 로템입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하이닉스. 하이닉스로 가시는군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4강의 1라운드는 조금 어긋나게 됐는데, 자, 김혁일 전문가님, 자, 정신을 다 집중해서 현대 로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일단 굉장히 좀 몸에 열이 오르는데 일단은 좀 심호흡을 하고 네, 일단은 이 두 종목은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기대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모아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차이다라는 점.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는 무언가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향 이제 메모리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드라마틱한 급등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로템은 뭐 워낙에 이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네, 종목입니다. 당장의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철도 쪽은 수급이 굉장히 좀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했을 때 또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력이 이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또 이 달리는 말에 탑승을 해서 이제 또 결승선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 로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SK 하이닉스 골라주셨는데 바뀌자마자 바로 골라주셨어요. 맞아요. 어쨌든 뭐 지금 가격대에서 사면 뭐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수익은 뭐 꼭 본다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11월 8일 날 나가서 또 하이닉스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예, 사람이 이제 의리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일관적으로 가야죠.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 네, 의리셔야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예. 그 DDR5 얘기만 나오면 끝이 납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AMD에서 에픽 4세대 이제 서버용 CPU가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빨리. 네. 원래는 12월 달인데 한 달 빨리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서버용 CPU, 서버용 이제 FCPGA 반도체 네. 기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어쨌든 DDR5가 나올 거라는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사파이어 레피즈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또 DDR5 얘기가 나올 거고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결국 DRAM은 DDR5가 끝이거든요. 그리고 DDR5 얘기 나오면 사실 그 짧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길게 갈 만한 거죠. 결국 뭐 디램 업황 얘기 나오는 것도 지금 가격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DDR5 나오게 되면 수요도 늘어날 거고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간다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개인적으로 좀 어제처럼 그런 주가 변동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요. 그 배당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분기 배당 300원 주던데 좀 너무 짜요. 네. 너무 짜. 오늘 배당을 네. 당차게 외쳐주시는 정태근 최태원 팀장님. 회장님 좀 배당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좀 나뉘었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이 과연? 선택에 따라 네. 4강 결승 진출도 달라지는데, 네, 현대 로템이 많이 좀 가져갔네요. 64% 득표를 하게 됐고요. 현대 로템을 이렇게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관에서는 정태근 팀장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분기점인데 11만 원만 돌파가 되게 되면은 아마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가라기보다는 일단 11만 원을 기준점으로 두고 추세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볼 텐데요. 로봇 감속기 대 건설과 네옴시티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SPG와 대우건설의 대결입니다. SPG 다들 아시다시피 로봇주, 그중에서도 이 감속기로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자주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건설에서는 대우건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옴시티 요 기대가 바로 붙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도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SPG와 대우건설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뭐 선택의 어려움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SPG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 전부터 SPG에 대한 확고한 믿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은 SPG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은요? 의리가 있으시네요. 전 대우건설이요. 알겠습니다. 각자의 의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자, 4강의 의견은 많이 좀 어긋나기도 했는데, 일단은 김영일 전문가님, SPG의 좋은 점을 항상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대우건설보다는 확실히 로봇 SPG가 우위에 있다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순환매 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순환매 장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들은 투심이 약간 살아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제 또 주가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대우건설과 같이 이제 놓고 봤을 때 대우건설이 이제 최근에 뭐 원전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도 다른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굳이 이렇게 교집합 찾을 필요가? 대장주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건설 쪽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굉장히 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 맞죠. 해외 사업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 도시정비 사업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업황 자체를 봤을 때 아직까지 불안한 건 맞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는 SPG가 좀 더 알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SPG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반대로 대우건설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대우건설 얘기보다는 저는 그 SPG 로봇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옴시티가 묻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요? 로봇도요? 왜냐하면은 미래 신도시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신상 말씀드렸잖아요. 네옴시티도 신상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PG라는 유로보틱스를 선택하지 않은 건 그때 가서 또 어떤 놈이 대장이 될지 또 몰라요. 지금은 너무 불확실하다. 네. 지금 로봇 관련주들 뭐 내용 좋은 거 다 많습니다. 많은데 뭐 제가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떤 놈을 선택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시장의 선택.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아시겠지만 또 그 5G 얘기 나오게 되면서 기가렌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장은 시장에서 결정한 거기 네.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였던 냄새, 이 돈 냄새가 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 가서 이제 로봇 그 네옴시티 안에 로봇 테마가 또 형성이 됐을 때 그렇죠. 어떤 놈이 대장으로 가느냐 그 대장이 나올 때 그 놈을 콕 찍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로봇 쪽에 근데 대장을 안 하고 딴 거 갖고 있으면 소외감 엄청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자 예, 얘기를 해요. 예. 빨리 따라가자. 주식시장은 주식 실력도 좋지만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어떤 놈이 가는지 빨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SPG하고 율로보티스를 조금 보류를 한 것이지 로봇을 전체적으로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PG와 대우건설의 대결. 이번에도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 달라집니다. 지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지금 집계가 열심히 되고 있는데 와. SPG 로봇이 오늘 역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SPG가 64% 득표했고요. SPG를 바로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우건설관에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좀 잡아주시죠.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저기는 241선이 안 나와 있는데 241선 부분까지 보거든요. 241선이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돌파가 되면 장기 추세가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목표가 겸 분기점 5,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목표가 겸 분기점으로 5,5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정태근 팀장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먼저 현대로템이죠. 이쪽 방산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기대감이 바로 묻어나오고 있고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자, 그리고 이에 맞붙는 종목이 SPG 로봇주죠. 여기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장 바짝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네옴시티로 묻어날 가능성도 정태근 팀장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로템과 SPG 이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실 그 SPG가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 다뤘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정이 많이 안 갑니다. 고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현대로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와. 오늘 그 페이크를 네. 스포츠 원래 좋아하시죠? 저는 스포츠 광이죠. 페이크를 좋아하시네요. 축구에서도 헛다리 그렇죠. 예. 하죠. 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로템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쪽으로 드리블 그래서 해주실까요? 갑자기 그 얘기가 드리블. 어떤 쪽으로? 일단 네, 드리블은 하실까요? 현대로템인데 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보여주시네요 그냥. 사랑은 변하는 거야. 변할 수 있죠. 그러면 네. 현대로템으로 가주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결승에서 만나게 됐네요. 자, 정태근 팀장의 선택도 현대로템으로 갔습니다. 변심을 오늘 자주 하시는데요. 너무 갈대 같은 남자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남자신데요.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갈대가 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딱 어울린 전문가. 역시 눈치. 그러니까 갈대. 네네네. 주식은 갈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갈대 남이 돼야 된다라고 그럼 왜 생각하고 바꿔주셨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SPG 쪽에 정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살짝 갈아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윗꼬리를 너무 강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로봇 쪽으로도 충분히 순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한 바퀴를 돈 것이 아닌가라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로템은 한 바퀴 돌기는 했지만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또 치고 가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그는 향기를 남기고 갔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향기가 많이 강하네요. 자,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 그 향기 제가 맡죠 뭐. 두 분 다 강하게 맡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 이제 정말 처음이자 이제 고속철을 수주하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더 라인 같은 게 170km 이 도로를 이렇게 쭉 갈 건데 정말 수주 받게 되면은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예전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번 수주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고속 전동차인데 이번엔 진짜 우리가 타는 KTX라든지 SRT라든지 이런 거 똑같은 이제 고속철에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대로템은 지금도 좋지만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방산 K2 전차 요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했죠. 아직까지는 MOU 상황이지만은 네네. 빈살만형이 변심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 쪽으로 그 형은 안 흔들리면 좋겠네요. 안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해도 MOU가 이제 본계까지 체결되게 된다면은 이제 방산에다가 원 플러스 원 이제 고속철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게 방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폴란드가 끝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폴란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가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독일 대비해서 싸고 성능이 좋다는 인식이 네.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폴란드 쪽 가가지고 정말 성능이 좋고 이렇게 검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럼 유럽 쪽 다 퍼지겠죠? 그렇죠. 동유럽에서 이제 서유럽까지 쭉 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스페인 총리하고 이 사람들이 괜히 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온 게 아니에요. 네네. 원전이란 명목으로 왔지만 괜히 온 게 아닙니다. 괜히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속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우디 수주 받게 된다. 그럼 중동에 다 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원전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수주 받고 난 다음에 네. 그 이력 때문에 중동 쪽에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중동 건설 이게 먼저 뒷받침됐던 거고. 역시 그 전에 그렇기 이력.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고속철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성과는 없지만 네. 이게 만약에 성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이건 끝이 아닌 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오늘 명언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와, 끝이 굉장하네요. 아닌 출발이다. 와. 자, 그러면 현대로템 시청자분들 선택도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들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네, 어떻습니까? 과연? 네, 현대로템이 역시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받았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시청자분들 모두 만장을 치러 현대로템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고의 미인주 정식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현대로템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PG 로봇주를 두르고 현대로템이 이렇게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SPG부터 알아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사랑했지만 네. 네, 그녀를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낸 건 떠나보낸 아니죠. 건 아니죠. 제가 말실수할 뻔했습니다. 떠나보낸 건 마음속에. 아니고 아직까지 이제 품고 있고. 살짝 이제 네. 장거리 연애하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아니군요, 여기가. 네, 전고점 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전고점을 가격으로 목표가로 잡아주셨네요. 25,000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그 현대로템관에서는 가격 전략 정태균 팀장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현대로템도 일단은 분기점 볼게요. 3만 원 돌파이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은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은 우승은 바로 현대 로템이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